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썰렁고스 TV 제 130회차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AI 시대가 오고 있죠. 요새 그 AI에 대한 이미 AI 시대에 들어왔죠 우리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새 그 사회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1, 2차 산업은 이제 이렇게 되면 1, 2차 산업은 고급진의 차지가 되고요. 나머지 그런 거에 30% 정도 되겠죠. 그럼 나머지 70%는 서비스업으로 대체되겠습니다. 그럼 서비스업은 대개 자영업이나 이렇게 될 테니까 나라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주는.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높여야겠죠. 이제 제가 그 정치학과 가서 학교 다닐 때 이게 들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공계가 돼서 그쪽을 잘 전공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정치사상사 강의를 들은 물리과다 옛날 서울 물리다가 거의 이제 강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4천 개 이상 된답니다. 요새는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치학에 뭔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서 들었습니다. 그 정치사 강의를 들었는데 당시 그 차인석 교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그 유신 직후니까 고이드메 유신이드메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상황 저희 타임 뉴스 기지를 보면은 그 국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먹물로 지어갖고 나왔어요. 거기서 그때는.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차 교수님은 전공이 독일 철학이셨으니까 에릭 프롬 소개를 그때 하셨고 해박한 그 정치 철학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마지막 시간에 정치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질문했더니 저기 뭐라 합니까? 그 저기 그때 자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연 상태라는 게 무엇이냐. 그때 우리나라와 그 당시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독일은 그 당시 완전 선진국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500달러도 안 되는 그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를 비교해 보면은 그래, 적어도 그 자연 상태가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3만 불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그런 불편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그 당시 소득은 이제 우리나라 수준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자연 상태가 되려면 이제 모든 게 자연 상태야. 그러면 적어도 3만 불은 넘어가야 왜냐하면 가난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주체 사상이 자꾸 이제 강조되는데 이 주체 사상을 옛날에 우리가 유신 독재란 말을 흔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가 선거제도 어긋난다고 유신 독재라고 반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5.18이 일어났을 때 주사파들의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보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보면 과연 교육부가 민주화 교육을 했는가? 원래 지금 저기 뭡니까? 스탈린주의자들의 교육에 들어와서는 전교조가 교육을 받고 나서 의식화 교육을 했죠. 의식화 교육이란 게 뭐 얘기로는 파울이 브라질에서 왔다 그러는데 근대 교육학의 시초가 장자크 루소죠. 장자크 루소는 지금 뭡니까? 계몽사상가입니다. 계몽사상가로 그 사람이 아이들을 고안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릇된 부모들한테 애들이 바르게 크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모한테 그러면 오히려 고안해서 키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것이 과연 모순점이 좀 있죠. 아무래도 교육은 자식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가 사랑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게 되니까 부모가 책임져 키우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70%가 아니 80, 60 아동학대 8, 90%가 친부모고 노인학대 8, 90%는 친자식이라고 하네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순점이 있어요. 아이들을 나라가 키운다 그런 날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혼도 없어지고 가정도 해체죠.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교육 근본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제도를 정부들이 이제 바꾼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있겠죠. 김대중 씨가 정권 잡았을 때 초대 교육부 장관 했잖아요. 뭐 돌아가셨지만 과연 교육부 장관이 그때 이제 1인 1기 교육이라 이거 아닌데 과연 이것이 참교육인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전통 교육은 이제
공자님이나 예수님 또는 그 부처님을 뜻했겠죠. 그래서 과연 그 구소련 시절에 스탈린주의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이 되겠는가?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그 묘한 이유가 있죠. 원래 일본 원래 그 일제시대 교육이라는 게 군국주의식 교육 아닙니까? 근데 군국주의식 교육이라는 게 이제 주입식 교육인데 이것이 일본이 태평양에서 패하고 미국이 패하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식 교육 제도를 미국이 최근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미국식 교육을 받아들인 건데 저희 은사님들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공업화 선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국주의식 교육도 사실 알고 보면은 영독불에서 온 거죠. 예, 그렇죠. 서구식 교육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그 저기 그 태릉 저기 뭡니까 태릉거치에 고층 아파트 짓겠다고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죠. 옛날에 좀 지나간 얘기지만 그다음에 그 종묘와 태릉은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의 그 사직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적을 버린다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그 과거를 없애는 거가 좌파들의 그 사고 방식인데 좌파들의 중림사상은 계급투쟁입니다. 그렇죠? 예. 계급투쟁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조선왕조 시대 때 산업공상의 신분계급이 있었죠. 그리고 노비제도와 지주의 지주와 소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 저기 이런 그 계급을 없애버리니까 심각한 사회투쟁을 가져오게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유교라는 그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계급 투쟁이 그 뭡니까 노비는 상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런 건데 이 우리가 과거 유적을 저기 무시하는 것도 그 말하자면 그 종묘 이런 데다 이제 고층 이런 것도 좀 조선왕조의 유적이니까 계급투쟁이 있는 사상이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렇다고 과거 조상 유적을 다 없애버린다.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또 중앙청검을 없앨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시절에 중앙청을 없앴죠. 그것이 이제 조선총독부 건물이 돼서 그런데 그때 사실 반대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거를. 근데 왜냐하면 과거의 유적은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 그런 그 의미에서였죠. 그러니까 물론 그 식민지 시대의 원망도 많이 있지만 너무 그렇게 없애버리면 또 그것도 안 좋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니까 조선왕 물론 뭐 경복궁이 드러나고 거기다 광화문 세우고 조선왕제를 그대로 복원시켜서 우리 그 조선왕제의 전통 그대로 이어준다. 그것도 좋은 거죠. 예. 어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법제도요. 예, 지금 그 법제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민주정치의 시발점이 이제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법제도 한 것도 그게 사실 재헌국회 때 법이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와서 그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장 민주적이고 그 이승만 박사 시절이죠. 근데 현대 한국 사회 보면 그냥 그 스탈린주자들이 이제 그 저기 뭐예요 다수결로 해가지고 모조리 그냥 다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전교조는 또 그거 교육은 또 그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시 지금 국민들이 전부 들고 나서 반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2017년 이후로 약 400%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면은 1980년대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 말 지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은 매년 10 내지 12%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그것이 물가 상승률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조금의 그 인플레가 계속되는 건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이후 그 3년 동안 부동산이 300%를 올랐죠. 음식값도 300% 이상 올랐습니다. 꼭 3배씩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에 300%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법을 그동안 26번 고쳤죠. 그것도 95번 손봤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시장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가 전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시장 경제고 자유 경쟁 상태 경제인데 이것을 그냥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 중간 차익은 누가 먹었습니까? 그 저기 뭐 대장동 백현동 사건 이런 거 좀
엄청나게 그 차이가 커서 모두 지금 그 의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평양이 멋있어졌죠. 예, 그래서 이게 아프가니스탄하고 평양에다가 돈을 보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이게 전부 이재명 정부는 또 그리고 지금 하는 정책이 너무 다 파괴적으로 가서 나중엔 뭐 나보고 어쩌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라비 2천조가 넘죠. 그래서 이 그 지금 정부 일을 보면 경제학의 법칙에도 맞지도 않고 그 요거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 엄청난 그 시장 교란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상식이 엇나가지고 이런 정책 저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북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전부 그런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하고 중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라 그러네요. 예. 그 저기 공무원들을 전부 조선족으로 바꾸고 또 경찰, 국회도 전부 중국으로 일변도가 되고 나라가 그냥 폭삭망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앞장선 게 누굽니까? 정부죠. 예. 그 정부를 바꿔야지 문민정부라서 계속 이끌리니까 알고 보면은 저희 김영삼 시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기아 부도나 사태부터 대우부도 계속 기업들이 부도나고 그 결과를 IMF 보고 또 햇볕 정책 또 극복했는데 햇볕 정책 써가지고 또 망가뜨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AI 시대 전이 컴퓨터 시대였죠. 예. 컴퓨터가 발달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 컴퓨터 피아란 말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인데 그 당시에 그 호모 프로그레무스라는 말이 그 유행했어요. 그 휴리 패카드 회사에서 그 컴퓨터를 팔 때 이제 그런 걸 썼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프로그레무스라는 말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78년도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컴퓨터 그때 당시에 예측을 했죠. 빌 게이츠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예. 그분들이 다 성공을 했죠, 사실은. 예, 그 벌써 90년대에 성공했으니까. 근데 당시는 그때 이제 카터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만능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 컴퓨터 피아의 첫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국 얘기죠, 이게 미국 얘기인데 미국의 그 첫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레이건이 이제 컴퓨터의 첫 대통령이고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예언한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세대는 좀 못 살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인구는 늘고 진짜 그 얘기 맞았죠. 예. 인구는 늘고 산업 발달은 했지만 자원도 모든 게 부족해가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시대보다 못 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언을 그때 예측해서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AI라는 건 또 뭐냐? 이 발달된 컴퓨터에다가 사람의 감정과 두뇌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근데 그게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한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거 이제 그 컴퓨터 AI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대학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인데 AI가 사람보다 이제 우월해지면은 AI가 사람과 전쟁을 하다 보면 인류는 아마 절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미래 예측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분 원래 검사 출신이죠. 예. 검사 시절에 탈원전에 관한 부정을 알아내가지고 유명해졌고 그걸로 이제 국회의원으로 발탁 대통령이 되셨죠. 더불당에서는 이 검찰을 아주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검수완박법 만들고 검찰 없애려고 그냥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그냥 비양심적으로 마구 행포를 해가지고 대법원은 또 이걸 그냥 묵과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대법원하고 법원하고 국회가 다 엉망이 됐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다 되면 윤핵이가 옳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 묵과하면 안 돼요. 젊은 애들이 윤핵이 치는 건 참 올바른 일입니다. 예, 우리도 똑같죠. 이 다수를 이런 식으로 다수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말하자면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